수능이 이제 100일도 채 안 남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지만 집중력을 또 유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실제 환자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아이들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 자꾸 뭐 어디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어떤 이런 몸에 불편감이 생기면서 집중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오래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마 어깨나 이런 데들이 아프다 보니까 또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리고 뭐 실제로 집중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가 있는 거고,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집중력을 높인다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이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이제 어머님이랑 처음에 내원했는데, 아이가 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은 강한데, 이게 좀 집중력이 안 떨어지고 체력이 안 따라주는 것 같다. 자꾸 졸려하고 잔다. 그러니까 체력 좀 올리고 잠 좀 덜 자게 해달라. 라고 이제 또 집중력 좀 높여달라.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 건지. 뭐 집중력 높이러 왔다고 당장 뭐 공진단이든 보약이든 이런 거 처방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선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조금 좀 기억에 남는 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는 왜 공부를 잘하고 싶니? 물론 뭐 공부를 잘하면 다 좋겠지만, 너는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시험을 100점 맞았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게 시험을 100점 맞을 때예요. 그리고 자기랑 지금 어울리는 무리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최상위권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이 아이들로부터 또 멀어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나도 이 무리에 합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성적을 유지해야지 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아이인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공부를 집중하기 위한, 공부를 잘하기 위한 동기가 성취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아이가 나 100점 맞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 성취감 때문에 공부해요. 사실은 좋은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성취감이라는 게 방향이 잘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 성취감의 방향이 남과의 경쟁을 이기는 성취감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만족하는 성취감이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남과의 경쟁을 통한 성취감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뭐냐? 물론 남을 이겼을 때, 다른 사람보다 잘했을 때 내가 우월하다, 이런 성취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성취감을 받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불안감, 강박증, 이런 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되면 물론 좋겠죠. 성적이 잘 나와서 계속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나보다 분명히 잘하는 친구는 있을 거고, 이 친구가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벽을 느껴버리면 자괴감이라든지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공부의 동기를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 스스로의 성취감을 통해서 공부의 동기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자, 내가 나의 어떤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충족했다는 성취감, 그리고 내가 이걸 해냄으로 인해서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다는 성취감, 이런 성취감이 공부의 동기면 사실은 너무나도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취감을 공부의 동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방향이 나를 온전히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타인과의 경쟁인지는 사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아이를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미
나는 100점 맞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로부터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것부터 이미 아이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고 공부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불안감과 강박이 신체적인 증상까지 이어져 버리면 이제 그건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아이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부가 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공부가 잘 못 따라가다 보니까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잠을 자버린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기에는 이 친구가 공부 안 하고 맨날 자네 피곤한가 보네 이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이 친구가 갖고 있던 또 신체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조금만 긴장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이런 스트레스의 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두통이 있고 또 어지러움도 심한데 그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뭐 앉았다 일어났다 우리가 이제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러운 걸 기립성 저혈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벼운 저혈압이면 그냥 핑 돌고 말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시야가 정말 어두워서 약간 쓰러질까 말까 정말 이 정도까지 어지러움의 정도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자꾸 불안해져서 두근두근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답답해지고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증상들은 계속 나타나니까 집중이 떨어지겠죠? 머리가 매일 아픈데 집중이 잘 될까요? 그리고 조금만 앉았다 책상에 앉았다 일어날 때 잠깐 어딜 갈 때 어지럽고 이러니까 이거 역시도 집중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 강박이나 불안감으로 오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이 저혈압 증상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두통과 어지러움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집중력을 높이는 이 친구한테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해결 방법인 거죠. 사실 이제 진맥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심약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낮았고 그런 아이가 반복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답답하거나 두근거리거나 이런 스트레스 병이 자꾸 생기고 이런 불안감이 심해지다 보니까 집중력은 떨어지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방향이 잡혔으니까 치료는 사실은 수월해져요. 그러면 반대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두근거리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처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것을 좀 해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만 해줘도 집중력은 훨씬 좋아질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한 달 정도 한약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과를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는 어지러운 거는 한 50% 정도 호전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시야가 완전히 까매지면서 어지러웠는데 이제 시야가 까매진 이런 증상은 완전히 없어졌다. 그리고 두통은 매일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두통이 지금 아예 없다. 완전히 두통은 좋아졌고 가슴 답답함이나 이제 두근거리는 이런 증상, 스트레스 증상도 한 70% 정도 호전이 됐다. 이제 이렇게 몸과 마음의 증상이 좋아지니까 집중력이 처음보다 거의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졸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증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처방을 이제 보내고 이제 그걸 먹이고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이것만 봐도 단순히 집중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보약만 먹는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왜 집중력이 떨어지는지를 제대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